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창호 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첫 번째 강좌고요. 첫 번째 강좌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실기 시험 부분에 대해서 시험지 내용을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지는 공개 문제예요. 공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급해드리는 시험지가 이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셨던 큐넷 홈페이지 아시죠?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료실로 들어가시고요. 자료실에서 공개 문제로 들어가시고 공개 문제에서 플라스틱 창호 기능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지급해드리는 시험지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장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두 번째, 개인 공구 갖고 가세요. 공구. 작동산이 공구 필요한 거 아시죠? 그거 챙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장도 어느 정도는 좀 챙겨서 가십시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작업복은 좀 준비해서 가실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시험 시간은 2시간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신 분들 보면 거기 입시 시간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보다 3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만약에 뭐 8시 반까지 오세요 그랬다면 한 8시까지는 도착을 하셔서 하실 게도 좋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예. 아닌데 나 이거 실무하는 사람이라서 나 뭐 2시간이면 창문 한 3개도 만들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 대수는 한정돼 있고 시험 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뒤에도 설명드리고요. 자, 1번의 요구사항 볼게요. 자,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안전사항을 준수하면서 아래 작업을 완성하시오. 가번 5-4 쪽 도면의 미석이창 제작 치수는 아래 1에서 4형 중 시험장에서 지정하면 수험자가 도면에 기록하여 작업을 합니다. 수험자 교육이 끝난 후 시험 직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얘기죠. 우리 이 시험지 5-4 쪽에 가보시면은 도면이 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도면에 보시면 인면도라는 게 보이실 거야. 그 인면도 대충 보시면은 이렇게 창틀이 그려져 있고 그 안쪽에 창문이 2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써 있죠? 가로폭이 A, 세로가 B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가로 1번의 도면에 A, B 치수 현황이라는 게 표로 있잖아요. 1에서부터 4형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아침에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들이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 4가지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형 숫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뭔가 주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일형 숫자가 A 치수가 1100이고 B의 치수는 730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요 숫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4번에 볼게요. 부속품은 플라스틱 창호 개작 기법을 활용하여 정위치에 부착을 합니다. 부속품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용접 전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잘 갖다 끼워 주시고 4번 우본 파일 모해야 하는 정확하게 절단하여 견고하게 부착을 하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용접이 끝나면 못 끼운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잘 판단해서 미리미리 잘 끼우시고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배수구는 그림 1과 같이 실내의 반대측인 외부 방향의 작업을 합니다. 가로 1번의 배수구 위치는 배수구 중심으로 했을 때 A가 120, B가 150, C가 200이고요. 가로 2번의 배수구 모형과 구형 크기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는 9에서 10mm 또는 네모형은 H가 6에서 8이고 W가 10에서 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3개가 그려져 있다. 요게 이제 배수구 구멍이에요. 배수구, 물구멍. 그래서 왼쪽부터 요게 A고 오른쪽 게 B고 얘가 C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숫자부터 한번 봐볼까요? A는 왼쪽 창틀 끝에서 120 떨어진 자리에다 뚫으시고 B는 오른쪽 창틀 끝에서 150짜리에다 뚫으시고 C는 왼쪽 끝에서 200짜리에다가 갖다 뚫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뚫으실 때 드릴 같은 걸로 뚫으실 분들은 그 드릴의 지름이 약 9에서 10mm짜리 갖다가 뚫어라 이런 뜻일 거고요. 집게 있는 거, 집게가 아니라 우리 기계 있는 거 아시죠? 버튼 딱 누르면 빵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험장 봤을 때도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할 때는 뚫어보시면 이렇게 반달로 뚫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달로 뚫렸을 때 요 높이가 한 6에서 8mm, 요 폭이 한 10에서 20mm 정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 있을 거예요. 배수구 뚫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펀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냥 그걸로 뚫으시면 되고요. 혹시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드릴날 9에서 10mm짜리를 하나 가지고는 가보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그게 없다면 이걸로라도 뚫긴 해야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자, 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옆에 입체 그림을 보니까 그런 그림물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자, 잘 볼까요? 자, 입체 그림을 봤더니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A하고 B를 보세요, 여러분들. A하고 B는 앞에 판 뚫어놨죠. 첫 번째 판을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C는 어디예요? 두 번째 판 뚫어놓은 거 보이세요? 그렇죠? 앞에 판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판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당연히 물구멍은 어디다 뚫어요? 건물 바깥쪽이요. 방에다 뚫지 마세요, 제발. 바깥쪽에다가 좀 뚫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뚫기 전에 여기가 바깥쪽인지 여기가 바깥쪽인지 반드시 좀 확인부터 하시고 작업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방에다 하나 뻥 뚫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시험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번 도면에 지정된 장소에 보강제를 삽입을 하세요. 도면에 보시면 보강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끼워 달라는 뜻입니다. 이따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감독관이 여기 끼워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도면과 또 다른 내용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보강제를 끼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따 도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4번 스크류는 각 개서별로 제자리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나사몬 말하는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4번 용접한 부분은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거 사상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무는 어떻습니까? 용접이 끝나면 용접기가 사상까지 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건 시험이다 보니까 용접기에서 사상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용접만 해주고 튀어나와요. 그런다면 빠르게 사상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상을 대충 하면 나중에 창문이 열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가위도 필요하시면 가위도 쓰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아번은 뭐 특별한 거 아니죠.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번은 완성된 창호의 스크린 창호 방충망은 닫을 때 틈이 없어야 되는데 닫았을 때 틈이 없어야 되고 방충망은 삽입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틈이 생기면 글로 뭐 벌레들이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도면을 좀 볼까요? 여러분 뒤에 5-4 쪽으로 가보시면 아까 이 도면 봤던 부분 아래쪽에 평면도 보이시죠? 그거 잠깐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 그림을 그냥 그려놓지 않았을 거야. 왼쪽으로 틀이 보이고 오른쪽도 틀이 보이고요. 가운데를 잘라서 오른쪽 창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왼쪽 창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이기 때문에 선대가 이렇게 잘린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몰려 있는 거 보이고요. 오른쪽도 보여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뒤쪽으로 방충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거는 요거 좀 잘 보세요. 요 중앙에 있는 이 선대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선이죠. 여기 오른쪽 선. 그렇죠? 거기가 요 방충망 이 선대의 선이랑 똑같다라고 돼 있지 않나요?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제작돼야 될 거란 뜻입니다. 그게 물론 약간씩 안 맞을 수는 있겠어요. 뭐 약간 당겨주고 약간 밀어주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 10mm 이상이 움직여 버리면 그게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요 위치가 똑같구나를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당구장 표시하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시험장별 시험시간 부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1번에 수험자가 절단기를 사용을 하여 재료를 처음 절단하는 시간을 시험 시작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가번의 감독위원은 절단된 창틀 재료 중앙에 수험번호, 일자, 시행부, 시간 등을 기록을 하래요. 그리고 가로 2번에 수험자가 작품 제출 시 종료 시간을 또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장 분위기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국에 있는 플라스틱 창호 기능사 실기 시험장을 가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시험 봤던 곳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험 봤던 곳은 이랬거든요. 기계 중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절단기 있어야죠, 절단기. 잘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절단기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서로 봤을 때는 개공기 있어야 되죠, 개공기. 구멍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개공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용접기가 있어야죠.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 재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공구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이 시험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 작업대가 이렇게 좀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명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 10명쯤 있는데 감독관이 자, 지금 아침 9시 시험 시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모두 다 우르르 들어가서 이 자르려고 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발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자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가 좀 늦으면 내가 한 10번째 꼴찌로 서 있으면 내 앞에 9명 할 때까지 나 넉넉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본다고요? 자, 1번 선생님 오세요. 자, 1번 수험생분 오세요. 물론 뭐 1번으로 부를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분이 절단기에서 딱 자르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부터가 시험이에요. 자, 선생님 9시. 선생님 9시부터 11시. 자, 그러면 다음 분 2번 오세요. 그러겠죠? 그럼 2번이 딱 자를 때 시간 봤더니 9시 10분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9시 10분부터 11시 10분 이렇게 지정을 할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꼴찌로 할 건데 1시간 기다렸네. 지금 10시네.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각각의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2시간이면 충분히 여유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용접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접기에서 몰립니다.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아시잖아. 절단은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절단은 금방 합니다. 뭐 같은 재료 2개씩 포개놓고 자를 수도 있고 나란하게 놓고 하면 금방 자르는데 용접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한두 명씩 대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빼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 지금 갈까? 아닌데 지금 가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요거부터 빨리 하고 갈까?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시면 시간이 부족한데 나 미완성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2번의 수험자 유의사항 볼게요.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가로 1번 시설 장비 시스템 기능은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뭐 이거 사상기 왜 꺼놨어요? 사상기 키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그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2번 플라스틱 창호 제작을 위한 기계 장비는 사용 시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특히 절단기 사용 시에는 수험자 본인이 버튼을 ON으로 하여 작업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OFF 시켜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에어 풀어서 좀 맞추고 있어요, 눈금을. 그럼 기계는 꺼놓으시라고. 다 맞췄어요? 재료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온 시키시라고. 그리고 자르시고. 하나 잘랐습니까? 그럼 잠깐 또 끄시라고요. 또 에어 풀어서 맞추시고 또 올리시고 또 온 하시고 자르시고 끝났으면 끄시고. 귀찮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요거 공구 얘기 기계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실무하시는 분 딱 봐도 뭐가 약간 부족합니다. 기계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죠? 그렇죠. 지비가 필요한데 유리 고정대를 자를 수 있는 절단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홈에다가 유리 고정대를 갖다 끼운 다음에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시험 봤던 시험장 상계에서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 거기는 없었어요. 지비 절단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세요.
집이 절단기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절단기가 있을 수 있겠죠. 각도 절단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단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자를 거냐? 아니면 절단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절단기를 가져갈 거냐? 근데 갖고 갔더니 또 그건 안 돼요. 본인 거 쓰면 안 돼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쇠톱, 가위 이런 걸로 자르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쇠톱도 없고 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칼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그냥 알아서들 자르세요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들 창문 자르실 때요, 창문도 절단기로 자르시잖아. 집이 유리고정대가 창문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미리 끼워 놓으세요. 끼워 놓고 절단을 같이 해버리시라고. 물론 나중에 좀 줄이긴 해야 되겠지만 한쪽이라도 잘려 있으면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별 얘기 안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뭔가가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로 3번. 안전에 조심하래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로 3번은. 그렇죠? 장비 이런 걸 쓰니까, 위험한 걸 쓰니까 좀 안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시험장 갔을 때도 좀 안전하게 작업을 좀 해주세요. 실제로 다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로 4번. 기계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작업전과 같은 상태로 원위치하여 다음 수험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썼어. 그러면 에어 풀어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빠져나가라 이거죠. 그래요. 그 다음 살에 와서 다시 또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로 5번. 지급된 재료는 시험 중에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료는 시험 시작 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뭐 하나 잘못 잘라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면 그때 얘기를 하셔라 이런 뜻이에요. 6번도 뭐 특별한 얘기 아니죠. 또 안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 하여튼 뭐 시험보다 다치면 그 사람들도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에 작업이 끝나면 작품과 남은 재료를 제출하시고 주변을 청소를 하시랍니다. 자, 내 거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채점을 해요. 선생님 가서 청소하세요. 네, 청소 다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면 약 90%가 합격일 거란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갑자기 날 부르죠. 선생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뭐예요? 그거는 실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리려고 부르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 가로 8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답니다. 가번에 기권이 있겠죠.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에 안 볼 거다. 시험에 대한 의사표시를 포기했다. 거의 없지만 뭐 안 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는 거고. 나번의 실격. 1번에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수험자의 재료를 쓰는 경우, 역시 그냥 실격이에요. 그냥 시험장에서 주는 것만 써야 돼요. 옆에 사람 거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옆에 사람이 내 걸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자재 관리 잘 하시고. 가로 2번. 수험자 본인이 지참한 공구 이외의 것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경우 안 돼요. 빌려 주지도 말고 빌려 써도 안 돼요. 가로 3번.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거나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이 전원이 뭐 판단을 했다. 글쎄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다번에 미완성. 가로 1번에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미완성이니까 불합격이 되겠죠. 라번에 오작이 있네요. 가로 1번에 측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상의 오차가 생겼다. 이런 크기에서 10mm 이상 오차가 생겼어요. 역시 실격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9mm까지는 괜찮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10mm만 안 벗어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창문, 방충망틀 포함해서 개폐 등 작품 동작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출하면 채점관이 움직여봐요. 이렇게 열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르륵 열리고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빡빡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막 창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창틀까지. 일로 와보세요. 이거 좀 열어봐봐. 그럼 열었을 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손으로 딱 잡고 연다고요? 누가 창문을 그렇게 열어요? 그냥 열잖아요. 그럼 안 열리면 탈락. 뭔가 사상이 잘못됐겠다. 사상 작업이. 그래서 빡빡해서 안 열리는 거다. 두 번째로 빼봐요. 양손 딱 잡아서 빼서 안 빠지면 또 불러요. 이거 좀 빼보세요. 잡아서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발로 딱 밟아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빼잖아요. 그럼 감독관이 누가 창문을 그렇게 빼냐 그러죠. 양손만 딱 잡아서 빼보라 그러죠. 안 빠지면 역시 실격입니다. 역시 뭔가가 뭐 치수 같은 게 뭔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 3번. 크리센트 미부착 및 유리 고정대에 부착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리 고정대의 방향을 지금 알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리 고정대를 한때 이게 이슈화 된 적이 있거든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슈화가 된 적이 있어요. 유리 고정대 쥐비가 방 쪽에서 보여야 되는 거야?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좀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크리센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잠금장치. 어디다 달아요? 방 쪽에다 달아야죠. 방 쪽에다가. 그쵸? 그럼 유리고정대에다 달지 말라는 뜻은 유리고정대가 바깥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유리고정대 쥐비는 바깥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 방 쪽으로 보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도면 및 요구사항과 상이하게 제작이 됐다. 가번의 내외부 창문이 바뀌었다. 요게 크리센트가 달려있는 창이 바깥쪽으로 가버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일 거고요. 나번의 배수구를 가공하지 않았거나 창틀의 내부 또는 상단에 가공을 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채점관이 채점을 하는데 물구멍이 0 있는 거지. 위에. 부르겠죠. 아니 물구멍이 아래 있으니 왜 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거 돌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돌릴게요. 끝. 이미 늦은 거야. 채점관에서 내는 순간 내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돌리면 원위치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이라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꼭 확인 좀 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강재료를 한 개라도 미삽입하였거나 지정된 곳에 삽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강재를 뭐 도면을 보고 하든 감독관이 지정을 하든 뭔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실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가로 5번. 도면 및 요구사항과 다르거나 외관 및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창문으로서의 작품성이 현격히 없다라고 감독관이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탈락시킬 수 있겠다. 다음 페이지에서 도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면도는 아까 우리가 보면서 뭐 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단면도에서는 사실 뭐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평면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충망 할 때도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셔야 돼. 이제 잘 보셔야 돼. 보강재를 찾자고요. 보강재. 여기 틀 좀 잘 보세요. 확대 좀 할까요? 여기다 다시 한번 좀만 더 크게 제가 그려볼게요. 자,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하나씩 할게요. 일단 틀부터 볼게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틀부터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비슷하게 그려봐 드릴게. 요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 보강재예요. 이게 보강재. 그러면 빨리 상상을 하세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야. 평면도라며, 평면도. 거기 인면에도 돼 있지만 요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밑에를 쳐다봤을 때 그림이 요거란 뜻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보강재가 여기 있다는 뜻은 어디다 넣었다는 뜻이지? 여기네. 맞습니까? 창틀 왼쪽에 이렇게 넣었다는 뜻이네요. 이해되시죠? 이건 좀 이해합시다. 자, 오른쪽 쳐다볼까? 오른쪽. 여기도 보이셔? 여기. 똑같이 생긴 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보강재.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게 보인다는 뜻은 어딘가? 여기네. 오른쪽. 요 부분에 넣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요렇게. 선생님 그러면
위하고 밑에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단면도를 봐야죠. 단면도를. 단면도 잘 보십시오. 여기 위에 있는 틀하고 밑에 있는 틀에 요런 거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지 않으셔? 없죠? 잘 봐보세요. 단면도에는 요게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아래는 보강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창문으로 가볼게요. 창문으로. 자,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창문이 오른쪽 창, 왼쪽 창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선대 모양을 제가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선대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잘 봐봅시다. 자, 왼쪽부터 봐볼게요. 왼쪽부터. 여기부터 봐보자. 이쪽. 자,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잘 보십시오. 역시 이렇게 생긴 거 보이셔?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길쭉하게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잘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거 보강제예요. 근데 그러면 가운데는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는. 잘 봐보세요. 왼쪽 얘랑 비교를 하면서 봐. 그냥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결론은 창문은 보강제 어디다 넣어라? 왼쪽에 있는 선대 여기다 넣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대 여기다 넣으시라고. 가운데는 안 넣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도면복구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 해드릴까? 선생님, 요 창문 위에하고 아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넣는지 안 넣는지를 단면도 보시라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그림 없잖아요. 이런 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감독관이 너 알아서 해. 그게 이렇게 그냥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창틀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치? 결론적으로 창틀은 좌우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뭐 대충 넣으면 되죠. 짧은 놈 두 놈에다 그냥 끼우면 돼. 그리고 용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창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운데에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끼우면 되지 뭐.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보강제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일로 와버린다고요. 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재료에다가 낙서를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드마카 같은 걸 하나 갖고 가시는 거야. 보드마카. 보드마카는 닦이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절단을 했어. 뭐 개공도 했다고 쳐. 자, 절단을 해서 호차 같은 거 끼우려고 뭐 부품도 끼우고 뭐야 다 끼웠어. 다 끼웠다고 칩시다. 근데 용접하기 전에 이제 보강제를 끼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업대 위에다가 용접 전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창문이 두 개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왼쪽 창, 오른쪽 창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강제가 들어갈 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 별표를 치든 X자를 치든 뭔가 표시를 해 놓으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아. 또 하나 이것도 얘기 드릴까? 유리 그 카바 끼우는 거, 우리가 카바 끼우는 거 아시잖아요. 창문 카바 끼우는 부분, 그렇죠? 카바를 어디다 끼우죠? 이 부분에 유리 고정도가 들어가면 카바는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꼭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카바가 이걸 여기다 낄 걸 여기다 꼈네. 또 뜯어내야 되네. 막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거 처음 하신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냥 이걸 여기다 끼워서 용접하면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어느 쪽이 방 쪽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하여튼 도면을 봤더니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확인사살 합시다. 확인사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재료 목록표예요. 재료 목록표. 그럼 여기서 빠르게 좀 볼게요. 뭐 이런 걸 준대는데 거기에서 번호로 봤을 때 몇 번이냐면요. 14번, 15번이에요. 14번, 15번. 일단 14번부터 봐볼까요? 자, 14번 항목이 이렇게 써 있죠. 보강제라고 써 있잖아요. 보강제 800ml를 2개 준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끼우라고 돼 있냐면 SF115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 있어요. 15번 볼까요? 자, 15번도 800ml짜리를 2개를 주는데 얘는 BF네요. BF115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SF가 뭐고 BF가 뭐지? 알려주잖아. 제일 위로 가보세요. 위로. 참고로 1번 볼게요. 1번. 1번 창틀 상하 1200짜리가 2개를 준다는데 BF라고 돼 있어요. BF.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창틀 좌우 900ml짜리 2개를 주는데 역시 BF입니다. BF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됐죠? 뭐 답이 나왔네요. 15번에 써 있는 BF가 뭐예요? 창틀. 됐죠? BF가 창틀이잖아요. 요즘 창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하고 4번 봐보세요. 3번하고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창문 상하, 창문 좌우인데 SF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SF. 요 SF는 뭐다? 이게 창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1년 번호 2번에 창틀 좌우 900ml짜리 2개를 주는데 BF고 동그라미 2번이래. 요 놈이죠? 요거 2번, 요거 2번. 좌우라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거기다가 요 놈 갖다 끼우라고. 이 자가 그 이자예요. 동그라미 2자에다 갖다 끼우라고. 동그라미 1에다 갖다 끼우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왼쪽 오른쪽 2개를 끼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 볼게요. 창문도 보시면은 SF115를 창문인데 동그라미 2번 자리에다 끼우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이 어디 있어요? 1년 번호 4번에 보시면 창문 좌우가 동그라미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끼우시라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2번 자리. 그러니까 좌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면 갖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워 보입니다. 하여튼 도면 가지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시면 되고 뭐 요렇게 뭐 뒤에 있는 요거 갖고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 같이 접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뭐라고요? 감독관이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시험지에 있는 도면과 이걸 무시하고 여기다 끼우세요. 반대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골탕죽 먹이고 싶으면 여기 말고 가운데다 몰아서 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실기 시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 딱 하나예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가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뭔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어떤 작업이라도 먼저 선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뭐겠느냐를 잘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관들이 조절을 좀 해줍니다. 예, 그렇게 몰리지 않게끔 최대한 조절을 해주려고 할 거니까 감독관들 지시에 잘 따르면서 진행을 한다면 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